비화폰, 원격 삭제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예. 범죄 수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축이 이제 세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윤석열 측의 뭐 국무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윤석열 측근들의 공범 행위라든가 공범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노상원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12월 4일 안가해동 이 세 가지가 검찰에서 내란 수계 등등 이제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화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니까 그 노상원이 그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던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노상원으로 동일인이 아닌가 이런 검찰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노상원이 이 내란을 기획하고 또 내란의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이 그 비화폰의 서버의 최종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경찰 특수단에. 그러면 비화폰의 그 내역을 삭제한 것이 윤석열까지 올라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구속 사유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한 어떤 증거만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구속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중요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죠. 경찰 수사는 오늘 여러 가지 속보 나온 거 보셨죠?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어떤 출국 금지했다는 건데 경찰의 수사의 의지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찰 특수단에서 좀 의미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그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했고 이상민에 대해서는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병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CCTV를 통해서 그 대통령실의 대접견실, 그러니까 국무회의, 계엄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곳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니까 이전의 진술과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포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신병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출국 금지를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이 뭐 주황을 잡았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 선포문은 나중에 뭐 양복 그렇습니다.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다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문건 보지도 않았다 받았는데 그렇게 또 뭐 알 수 없는 뭐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공소장에 이미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의 혐의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또 전화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그 계엄 문건이 배포되는 이런 것들이 CCTV에 어쩌면 포착이 되거나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그러면은 중요하게 그 증거 입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떤 좀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변화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어요.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뭐 무혐의를 검토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CTV라든가 뭐 비화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확보가 되고 추진이 되면서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이 될 수 있겠죠. 검찰은 근데 이렇게 어떤 경찰이 뭘 잡아와도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주장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경찰 특수단, 국수본의 특수단에서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신병을 한다든가 이러면 검찰에다가 뭐 영장을 또 청구를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제 검찰에서 신병을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경찰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나와서 수사를 진행을 한다면 검찰도 더 이상은 뭐 이것을 뭐 막거나 지지부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원적일 수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특수본은 예.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의 예. 결하고 좀 달리 네. 어차피 윤석열 내란 수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더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마쳐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예.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뭐냐 예. 하면은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예.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공수처도 있겠죠. 예. 이런 수사 기관들이 전 정부에 대한 이런 수사를 또 막 그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거나 예. 이렇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이 어떤 태도로 수사 의지를 예. 보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독립된 특검이 예.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법은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예.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부가 만약 바뀌면 바로 어떤 실행이 가능하겠군요. 네, 특검법. 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 내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동수 변호사 여기 모셨는데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명 정도의 정치 검사들이 지금 떨고 있다. 진로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150명이라는 이제 숫자는 아마 검사장급이 한 50여 명 정도 예. 되고 그 차장 검사라든가 뭐 주요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그룹이 이제 그 정도 이제 예. 합하면은 150명 정도 예. 되고 그것이 친윤 검찰, 이 윤석열 검찰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예. 장본인들일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이 한 그동안의 뭐 수사, 위법, 부당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들어올 것이고 예. 그러기 전에 뭐 줄사표를 내지 않겠는가 그런 내부적인 동요가 심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아시기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제 현직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 예.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이다. 서로 예. 뭐 일부는 뭐 김건희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심은정 검찰총장 따라서 또 뭐 좀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각자 도생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겠군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150명은 주로 그럼 이제 옷을 벗어야겠구나 이 생각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예. 또 그대로 또 공무원으로 그냥 월급 받는 것이 낫지 않나 또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그렇죠. 현실적인 예. 고민을 하겠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 검찰개혁이 입법이 예. 추진이 되면은 뭐 공소청으로 예. 검찰이 또 바뀌고 예. 또 수사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진로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나 배반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는 굉장히 그 진로에 대해서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창수, 조상원 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된 거죠, 지금? 네, 이창수, 서울지검- 조상원 두 사람은 수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예. 고발이 돼서 수사 예.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사표를 낼 때는 법무부에서 뭐 사표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 네,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예. 그게 이제 아마 의원 면직 같은 경우에는 예.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이 수사가 미진하다, 예.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판단을 또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했던 자신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도? 사표 수리가? 아마 뭐 법무부에서 검토는 할 네. 텐데 원래 이제 사표를 내면은 한 2주 정도 네. 각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예. 혹은 뭐 감찰이나 징계가 진행 중인 예. 사건들이 있는지 한 2주, 3주 정도 걸립니다. 아, 그걸 그래요? 검토하는데.
법무부에서 판단하면 지금 뭐 봐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법무부 예. 뭐 박성재 장관이 저 탄핵 이 심판에서 돌아오자마자 뭐 그 출입국 본부장이 또 나가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그 감찰관이라든가 대검 감찰부장을 또 알박기 인사를 예. 하고 굉장히 그런 광폭의 그 무리한 인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이창수 조상원에 대해서도 뭐 사직을 뭐 예. 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 부당하고 무리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만약 정부가 바뀌면. 예. 그대로 대기시켜서 수사를 받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수사에 따라서 비위가 인정이 되면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 사표를 받을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요.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거는 민생이다. 약간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제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은 예. 내란 극복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내란 극복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무슨 그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도 물론 이제 그 뒤로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이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뭐 민생 회복을 통해서 새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좀 더 확실하게 받게 되면 그 동력으로 예. 개혁 과제들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재명 후보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전에 박 의원께서는 검찰 개혁은 새 정부가 만약 출범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좀 밀리다가 또 검찰 개혁에 하도 실패한 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난 정부에서 예. 이제 그런 우려, 예. 지난 정부에 진행됐던 검찰 개혁을 보면 그런 우려를 예. 하실만 한데요. 근데 지난 정부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검찰 정권이었고 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사의 그동안의 전행, 예. 남용, 검찰권 남용, 권력의 남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의지, 동력은 예.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정부 출범하고 아무래도 동력이 있을 때, 예.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권력기관의 개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검찰이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 기득권의 반발이 굉장히 클 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1년, 2년 예. 이 내에는 아. 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을 하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명한 게 있으십니까? 혹시 제도적으로? 사법 개혁은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보다는 좀 더 조명받지 않았던 예. 주제인데 이번에 5월 그렇습니다. 1일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예. 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에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대법관들이 관료화되어서 뭔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제가 지난 5년간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봤더니 판결에 걸리는 기간이 3.4년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만 36일이 걸렸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법개혁 예. 제대로 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도 저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 사법개혁도 같이 좀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비어폰 서버잖아요. 지금 이게 경찰이 비어폰 서버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특수공무 집행 부분이고 내란죄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니까 발부가 돼야 되니까 어제 그 윤석열 재판 때 직위원 재판부가 요거 압수수색 영장을 아마 발부를 할 거다. 당연히 할 거. 저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핵심 증거니까 이게 안 했잖아요. 대선 끝나고 6월 9일 날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그냥 직위원이 꿍해져가지고 네. 뭐 어떻게든 그냥 이런 말 하기 좀 하시면 갠세이를 놓는다 그래야 되나? 예. 회방. 회방. 예. 대박. 좀 감이 안 살긴 안 산다. 그렇죠. 이게 예. 소위 우리가 전관예우를 얘기를 할 때 예. 뭐 100을 흙으로 바꾸고 흙을 100으로 바꾸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애매할 때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편이 엄청 봐준다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판사들이 반대로 회방을 놓고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질질 끈다거나
예. 근데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티가 나.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회방보다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겐. 흑화되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뭐 저기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어벤져스 관련 영화들 보면은 네. 주인공 친구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주인공을 질투하다가 못해서 막 악당이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 흑화됐다는 게 네, 스스로 흑화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남에 의해서 흑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번 경우는 어떻게 그럼? 그걸 파헤치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 같은데 뭐 이제 뭐 짐작을 우리는 사진도 많이 나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저 사람이 사진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 우리보다 더 많은 이 캐비넷 정보를 갖고 있었던 또는 과거에 이 판사들 관련 뒷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 집단에게 뭔가 양승태 약점 때-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꾸 저희는 양승태 때 의심이 되는 했었지. 거죠. 예, 네네. 예. 양승태 때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밝혀져야겠죠. 진짜. 그 부분도.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한데 예. 지금 약간 오히려 사법부가 무슨 결집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걸? 오히려 버티는 것 같아요. 그 법관 대표에 예. 놓고 어떤 본인 판사 본인의 어떤 비위나 불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외풍이다, 외압이다,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버티기, 예. 붙이기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판사는 아니고 검사 생활 하셨었으니까 그 어쨌든 그 서클에 들어가면은 밖의 시선이 어떻다는 걸 알 거 아니.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이런 유튜브도 볼 거 아니에요. 판사들도 유튜브 잘 안 봐요. 예. 안 봐요? 조선일보는 봅니다. 아니 그럼 이런 분위기를 몰라요? 그럼 그렇기 국민들의 때문에- 상당수가 이런 분위기라는 걸 몰라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분위기하고 예. 많이 괴리되어 있어요. 진짜로 검사 내부에서 검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막 이런 얘기해요. 무슨 정치인 뇌물 사건, 뭐 재벌 비리 사건 이런 얘기하다가 뭔 얘기 튀어나오면 야 이거 봐 결국 검사가 제일 깨끗해. 네. 그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그 직연 재판부가 이걸 갖다 그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꼭 필요해서 저는 당연히 정말 발부가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발부가 될 줄 당연히 알았는데 6월 9일날 대선 끝나고 발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검토를 해보자. 왜 그때냐면은 윤석열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그때 낸다고 했다나 봐요. 윤석열 쪽에서 그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그걸 보고 이걸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까지 변호인의 의견을 꼭 받아봐서 절차상으로 꼭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범죄 정황이 있고 예, 그 사건이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 재판 중에는 판사가 언제든지 직권으로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요. 예. 기일 외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재판을 안 열고 그냥 자기 중간에? 사무실에서 오늘도 예. 예를 들면 그냥 자기 중간에 자기가 압수영장에다가 써가지고 서명해갖고 그냥 검사나 사법경찰관한테 주면서 가서 압수해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기일날 그걸 발부할 필요가 아유, 없는 거구나.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사람 아무 때나 의지가 할수 아예 있어요. 없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그리고 없네. 실제로도 일반인 재판이었다면은 당연히 발부했을 거고 일반인 예. 재판에서도 판사가 그냥 누가 신청도 안 했는데 예. 검사나 변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들썩 압수영장 주면서 내가 보기에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가서 압수해 오세요. 예,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다 받아보고 하겠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저렇게까지 무슨 기계적 중립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까지 하는 게 이례적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상대가 어쨌든 피고가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 윤석열이니까 내란 수계니까 중요한 재판이니까 뭐 절차를 좀 다 지켜줘야겠다.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하면은 예. 이게 어쨌든 핵심 증거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럼 들어는 주겠는데 의견서를 들어는 주겠는데 당장 내라. 예.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당신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거는 빨리 해서 6월 9일까지는 우리 못 기다릴 테니까 내일까지 예. 아니면 이번 주 내일까지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적어도 법정이었다면 법정에서 그냥 지금 말로 하세요. 네. 왜 하면 안 되는 네, 건지.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네. 할 때 그때 하루 줬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줬어요. 네. 왜 스스로 매를 벌지? 이 국민들이 지금 사진도 공개되고 하여튼간에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한
그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재판 선고를 하더라도 우리 이거 믿을 수가 있겠느냐. 국민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스스로 이렇게 매를 벌까? 게다가 대선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기일이 2월 그때니까. 9일 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그냥 대선에 뭐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대선이 있으니까 그 뒤로 하겠다라는 뭐 이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강짜 놓는 거다. 이건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비어폰 서버가 왜 하루 이게 핵심 증거고 이게 빨리 그 어쨌든 수사가 돼야만이 내란 재판에도 하루가 급한데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에서 이걸 지금 경호처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좀 포렌식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계엄 12월 3일 날 하고 3일 뒤 12월 6일 날 그 서버에 남아 있는 일부가 삭제가 돼 버렸어. 통화 기록이 사용자 정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주로 이제 통화 기록이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거 이건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폭로한 그리고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요 세 명께 누군가가 이걸 삭제를 시켜 버렸거든요. 네. 경찰이 그걸 본 거야 이번에 서버를 포렌식하면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걸 삭제시킬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시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업무집행방해잖아요. 그렇죠. 업무집행방해 건으로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이게 포렌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란 관련된 애도 같이 넣어서 하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판사가 결론을 못 내려주니까 내란죄 관련 수사는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죠. 네.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진짜 공교로운 것이 검찰에서 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예. 나온 최초 기사가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에 예. 최초 예, 예. 게시하고 그리고 12월 6일 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예.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 당일날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당일날 예. 경호처 비화폰이 삭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음. 일단 삭제 시점도 뭐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건 미리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검찰 내 동향이나 이런 거 예. 들여다보고 아 이거 삭제해야겠다라고 해서 삭제한 것 같고 그러면 통째로 안 날리고 요 세 명만 왜 했을까? 그러니까 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의 이해가 돼 나는. 네, 통째로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요 세 개만 우선적으로 했다. 예. 아니면 요 세 명만 날리면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대다수의 통화를 윤석열이 주도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 걸 날리면은 윤석열이 했던 말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생각이 통화 들고. 기록만 그런 남아있고 거기 뭐 부분이 있고. 내용이 음성이 그렇죠, 남아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봉식 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하는 당일 날에 인원 동원이 경찰이 제일 많았거든요. 예. 그 움직임들을 모르게 할 수 있었을 거고 예.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체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홍장원 차장이 이른바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추론은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 군인이 없습니다.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중에서 예. 군인 비화포는 제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국방부에서 관련 예.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어.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나눠준 경호폰하고 예. 국방부에서 나눠준 경호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만약에 제가 김성훈이고 윤석열이다라고 예. 한다면은 뭐 곽종근, 여인영 뭐 이런 사람들 것도 삭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거는 국방부에 서버가 있어서 삭제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비화폰이 하나는 군인들도 무궁화폰이라고 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급받은 게 하나 있고 다른 군용 비화폰이 따로 하나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인영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로그아웃을 시켜버려갖고 이게 깡통폰을 만들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화폰 자체가 단말기가 깡통이 되는 경우도 그거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세 명은 비화폰 서버 내에 그렇죠. 요 통화 기록을 여기서 서버에서 삭제를 시켜버렸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깡통폰으로 만들어도 그게 통화한 내역이 서버에는 또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건 실패하고 요 세 사람만 됐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근데 그런 느낌도 받아요. 예. 지금 수사가 제대로 그나마 이루어진 거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예. 군인들 외에는 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뭐 지하 조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하 조직이 있으면은 현장 실행팀이 아웃되면 그 꼬리 자르고 예. 위에 이제 그 상층 조직은 조직 보위를 위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군인들보다 조금 위에 단계가 검찰이나 예. 민정수석이나 이럴 수도 있고 좀 더 윗단계로 가면은 국무위원이 더 낫나? 국무위원일 수도 있고 또 윗단계로 가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최측근일 수도 있고 이런 쪽은 아예 수사에서 지금 제외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지금 근데 그런 군인도- 내용들이 비화폰에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군인도 지금 장군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대령급 이하 뭐 이런 사람들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들은 좀 봐주자 하는 기류도 존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지금.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지금 수사할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제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국무위원들. 그거부터 이제 지금부터 아마 시작인 것 같은데 먼저 비협헌 얘기 잠깐만 좀 더 하면은 그러니까 홍장원 그 경호처장이 그 윤석열하고 통화해서 했다고 하는 게 12월 6일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렇게 통화 목록을 갖다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하고 언제 밤에 그 개업날 밤에 통화를 했었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홍장원한테 자기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외국에서 갔을 때 한번 봤었는데 그때 내가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지금 한다 그렇게 헛소리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날 시간을 갖다 공개를 했는데 이걸 공개를 하니까는 이날 다 지워버린 거거든요. 서버에서. 홍장원 차장권은 제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봉식은 왜 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국회 봉사하고 그러는데 핵심적인 역할이니까 김봉식을 뭐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김봉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무위원들이나 뭐 다른 민정수석이나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손을 안 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왜 그랬을까? 왜 저 세 명이었을까? 라는 좀 궁금증이 좀 들고. 군인들을 제외하고서는 예. 윤석열이 직접 통화를 했을 만한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시에 이제 다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있었고 자기랑.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통화로의 소통을 그 당시에 했을 만한 사람이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12월 6일 날 저 일단 세 명을 갖다가 1차적으로 누군가가 삭제를 한 거잖아요. 비합헌 서버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7일 날 저 문서가 한번 경호처 내부 문서가 한번 공개가 된 적 있잖아요. 이날 12월 7일 날 전체 단말기 12월 7일 날 전체 단말기 데이터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가 내렸었나 봐. 이게 아마 김성훈 차장이나 아니면 이때는 박정준 경호처장 시절이었었으니까 누가 이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반발해서 이걸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이거는 그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해갖고 지우지를 못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는 거거든 지금. 자 그러면은 저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저게 경호처 내부에서 뭐 경호처장 정도가 지시할 거는 있겠지만 경호처장이 상부에서 지시를 받았을 테고 예. 상부가 누구겠습니까 그거는? 서부 대통령밖에 없죠. 대통령 윤석열밖에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뭐 이런 거 알았겠어요? 비아폰의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뭐 단말기 기록, 네. 서버 이런 거 몰랐을 거니까 결국은 보고를 경호처에서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경호처에서 윤석열에게 예.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남을 수 있으니 지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 보고하면 윤석열 그렇게 해. 그렇겠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김성훈의 캐릭터를 보면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우자고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은 지워야 되겠네. 지워 그러면은 그거는 죄잖아요. 죄가 되죠. 그러면 그건 증거인멸 교사죄. 지금 지견 재판부가 다시 재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됩니까? 증거인멸 교사죄는 직위원 재판부가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별건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그래요? 그럼 더 쉬울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나 경찰, 검찰 뭐 이런 데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윤석열을 새로 입건을 해서 물론 뭐 여기에서 그런 정황을 발견돼야 되겠죠. 김성훈한테 지워라 이렇게 했다는. 그게 나오면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해갖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추가 입 그렇죠. 지금 직위원이 재발부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이죠. 저게 그러면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추가 입건을 해서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김성훈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네. 못 하고 있는 근데 상황이다. 이제 이 김성훈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예.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는지 제 추론이 맞다면 예.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지를 알려면 김성훈을 조사해야죠. 그렇죠. 김성훈이 입을 열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12월 6일이었으니까 김성훈은 차장이었고 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아예 뭐 그 이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경호처장 그 사람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지시를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럼 그 위에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걸 갖다가 지웠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그 입건을 해서 거기서 구속 요건이 되면은 구속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건 직연 내란 재판부하고는 그런 게 별건의 네, 왜냐면 증거를 없애라라고 하면 증거인멸죄는 지금 네. 재판 중인 내란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사법 카르텔, 이 법비들 예. 아주 단단하죠. 이 사법 카르텔을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걸 박살낸 한 대통령의 얘기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요. 오. 뭐 전쟁 영웅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데?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단단한 사법 카르텔 법비들을 다 박살을 냈는지 그 개혁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다. 1929년에 대공황이 터져버려요. 아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 국가의 존재 목표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을 최소한 먹을 거, 최소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는 대선 공약으로 나가요. 근데 이거를 당시 공화당과 이제 그 보수 우익 정치 측에서 뭐라고 봤냐면 급진적인 좌익 삐삐삐 이 집권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예. 당선되자마자 가장 겁을 먹었던 것이 누구냐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가들이야. 저 좌익 삐삐삐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가들 다 작살났다. 그렇겠네. 이거요. 그러면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기업 CEO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 지금 루즈벨트 아무리 봐도 제 좌익 그 삐삐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날려버리자. 그때가 마침 유럽에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집권을 했던 찰나였거든요. 네. 유럽도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등장했는데 우리 미국도 파시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스매들리 버틀러라는 해병대 장성을 하나 앉혀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정말 FM 군인이었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버틀러 장군. 우리 기업가들만 밀어준다면 버틀러 장군 미국 대통령을 시켜줄 건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제안을 받자마자 이 버틀러 장군이 예. 언론에 까버려 이걸요. 오.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업가들이 쿠데타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예. 불려와요. 진짜로 쿠데타 준비했냐? 오. 했더니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장난을 한번 해봤어 술김에. 그냥 뭐 한번 경고성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그걸 뭐 심각하게 얘기 받아들여. 그래 그냥 뭐 그 우리 저 국민들 계몽 한번 시키려고 한 거야. 한밤에 해프닝 정도로. 한번 해프닝에 대한 또뭐저 달빛이 호수 위에 비친 달빛 뭐 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루즈벨트가 집권 초기였잖아요. 근데 월스트리트에도 기업가들이 너무 쟁쟁하다 보니까 얘네와 1대1로 붙기에는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 못 본 척하고 내가 넘어가 주겠다. 못 본 척 할 수 있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짜 추진했던 건 뭐냐? 사회 개혁이에요. 최저 임금 최초로 보장해요. 그리고 노동 3권, 단체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대단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들이 진짜로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라고 겁을 먹기 시작했어. 이런 가운데 그냥 밀어붙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일 동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겠다. 와. 개혁은요 질질 끌면 안 돼. 맞아. 정신 못 차릴 때 한 큐에 끝내요. 그건 맞아. 저 대통령인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쉬쉬쉬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저 사법 카르텔을 때려부수는 사법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이 가만 안 있어. 또 루즈벨트 또 이렇게 패. 언론은 또 저쪽이군가 보다. 언론 다 보수했어요. 와.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지.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발강이 대통령 등장했다. 어. 미국도 공산화 시키려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어. 라고 막 가기 시작한 걸. 와. 그러면 기업, 사법, 언론 이렇게가 뭉친 거네요? 다 뭉친 다 거예요. 뭉친 거지 기득권들은. 이 쉽지가 않다니까. 쉽지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 지난주에 내가 룰라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네. 브라질에. 네. 룰라 대통령이 그 사법 법비들에 의해서 대선 한 달 전에 날림 당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땅을 치고 하면서 내가 일기 집권 때 정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뭐냐? 족벌 언론들 규제 안 한 것이 진짜 후회된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떠들고 내가 아무리 정책을 펼쳐도 그렇지. 족벌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맞아. 다 비슷하구나, 쉽지 어디나. 않아.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십 개의 개혁 정책을 사회 보장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걸 막 보수 언론과 기득권 언론들이 드디어 발강이 대통령 탄생했다. 미국도 소련 같이 된다. 막 난리가 나요. 난리나. 예. 그러면 루즈벨트 좀 좋아했던 사람들도 아 이거는 좀 너무 과격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4년 동안 이 보수 9명의 판사들 대법원 판사들과 이걸 계속 소송 걸면서 4년을 날려버려요. 아이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 쳐버려 이걸요. 아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유권자들이 안 거야. 에? 왜냐면 자기들이 체감을 하니까 경제가 점점점 나빠지니까. 음.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묘안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런 보수 족벌 언론 카르텔 내가 우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라디오. 그때 막 보금 때던 라디오. 어. 라디오를 통해서 줄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해요. 이렇게요. 오. 국민 여러분, 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 라디오, 뉴스 믿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족벌 언론들과 이런 기득권 카르텔이 다 막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요. 오. 유튜브로 소통을 한 것 같이. 오. 이게 마음이 통했어요. 예. 통했어?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을 해요. 야, 그거 참 기적 같다 그거는. 성공하자마자 뭐 했냐? 첫 번째로 이 9명의 대법원 판사들 어. 날리진 않아요. 아. 판사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찮아. 당신들 해고 안 해요. 제가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냐면 만약에 대법원 판사 미국은 대법원 판사가 종신형이거든요. 죽을 때까지예요. 네. 정년이 없어요? 네? 없어. 정년이 종신형. 정이 없어요. 아, 종신형이 아니고 종신직. 종신형 종신직. 어. 죽을 때까지예요. 미국 대법원 판사가. 그래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할배들. 단 그 지금 보수 대법원 판사들 당신들 나이 70이 넘으면 내가 젊은 대법원 판사 또 임명을 하겠다고. 아 정년직으로 했다고? 아니 70이 넘으면 어. 내가 대통령 권한으로서 대법원 판사를 젊은 사람을 내가 임명하겠다. 이랬더니 9명의 판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대법원 판사를 또 임명을 한다는 거야. 그때 명언을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합중국 헌법에 대법관 숫자가 9명이야 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예. 그 말은 내가 늘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 늘린다고. 숫자를 내 사람을 심는다 이거지. 그들은 두고 새로운 법관을 또 너희들은 임명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9명 너희들은. 아. 그런데 내 대통령 권한으로서 새로운 판사를 임명해서 집어넣겠다. 예. 그 판사들은 9명에서 10명을 11명을 늘린단 말인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미국 헌법에 대법원 판사가 9명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늘리겠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던져요. 만약에 당신들 9명의 그 이 보수 판사들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연금은 내가 2배로 올려드리겠다. 해요. 연맥이는 거야 자존심을. 여기서 지그들끼리 회의를 했겠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굉장히 머리 잘 썼어요. 9명의 판사는 그대로 놔두고 밥그릇을 건드린 거야. 밥그릇 건드려가지고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내가 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판사를 넣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결국에는 이 9명의 판사가 기싸움을 벌이다가 항복을 해요. 와 네. 그래?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신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뉴딜 정책 우리가 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인정을 하게 되고
이 판정승은 루즈벨트에게 돌아가요. 와.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네. 이 사법 카르텔 대법원 판사들은 네.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오. 지그들 이익만 챙긴다. 와, 루즈벨트. 지금 대공황 때문에 나라가 지금 완전 박살이 났잖아 지금요. 사람들 굶어 죽고 내가 이런 사람들 굶어 죽는 건 내가 밥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막냐? 오. 이거는 상관없다 이거지. 와. 나라가 망해도 집 앞그릇만 챙기는 것이 사법 카르텔이다. 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런 사법 카르텔 철밥통을 깨기 위해서는 뭐 해골시킨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밥그릇 건드리면 지들이 포기한다요. 와. 밥그릇 건드리면 집 앞그릇 챙기기 위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린다. 어, 두 가지 결론을 진짜 맞는 내린다. 것 같아. 와.